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16일 기사입니다. 안동에서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기아 아이를 버렸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이제 화장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다 갖다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예전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안동이라고 하는 거는 경상도의 안동이 아니라 지금을 말하면 이제 중국의 신의주 바로 옆에 있는 중국 만주의 단동을 말합니다. 단동이 옛날에는 안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의 안동은 경상도의 안동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 단동시를 말하는 거고요. 기아는 아이를 버렸다, 내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참 비극적인 얘기죠.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이 되면 안 되는데 1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라 이런 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경과를 보면요. 1918년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토화가 된 다음에 1919년도 들어와서 봄철에 잠깐 반짝하고요. 여름에도 잠깐 반짝하다 끝납니다. 그랬다가 이제 11월이 돼서 중국과 일본이 10월달부터 나타나고요. 11월부터 20일 날 개성에서 나타나고요. 또 경성, 용산 이런 식으로 퍼집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원산도 나타나고요. 원산, 군산 이런 와중에서 서울에서 용산에서는 577명이나 사망하고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과정에서 중국 만주에 있는 안동, 단동에서 아이를 버렸다는 사건.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많이 만연됐다. 중국 만주에도 많이 심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기사 이렇게 나오네요. 안동현,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단동을 말하거든요. 중국 단동에 기아 아이를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야? 감모로 죽은,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아이들을 버렸는데 옛날 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버렸다,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내다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 정도로 비참했다,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안동현에 기아 아이를 버렸다. 감모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아이를 버려버렸다. 새삼스러운 말 같으나 호열자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가 끝인 후에 항상 더울 때 콜레라가 유행하고요. 그리고 추워지면 콜레라는 사라지고 다시 이제 유행성 독감이 유행하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그친 후로 악성 감모가 유행해서, 악성 감모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1918년도도 유행했고 19년도도 똑같이 유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래 각처에서 사람이 많이 상한다는, 많이 이제 사망하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상했다는 보도는 날마다 우리가 듣는, 매일매일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날마다 듣는 바나, 작년에는 1918년도에는 조선에서 유행성 감모로 2만 명이 사망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존 계속 보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14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2만 명으로 나와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확인한 얘기인지 뭔지, 그래서 제가 일반 빨간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그대로 했습니다만 일단 물음표가 쳐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됐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똑같은 신문인데 나왔던 신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바나 감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1월 13일 날. 그 환자가 750만 명.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러네요. 그리고 사망자가 14만 명.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공식 기록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남선, 남쪽 조선. 남선이라고 하면 이제 전라도, 경상도를 말합니다. 남쪽 조선에서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월, 이거 이제 1919년도 10월 달 기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기록,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은 이제는 다 이 통계가 1918년도를 말합니다. 다. 그런데 공식 기록, 총독부 기록인데요. 거기서는 14만 명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남쪽에서 15만 명이니까 북쪽하고 합치면 대략 30만 명이 되겠죠. 이걸 유상하게. 그러고선 또 그 다음 11월 26일 날 기사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환자가 요게 한 750만 명이고 환자 800 거의 비슷하죠, 요거는. 그죠? 그런데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나오란다. 예를 들어서 10만 명을 수십만이라고 표현 안 해요. 보통 수십만 명이라고 하면은 30만 명, 40만, 50만 명, 60만 명을 대개 수십만 명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수십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80만 명인지 그건 모르죠. 애매하게 썼으니까. 참 비공식적으로 써서 그래요. 그리고 12월 13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비공식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대략 추정치로 봤을 때는 공식 기록, 이건 이제 총독부에서 공식으로 발표된 기록이니까 공식 기록은 14만 명, 비공식으로는 한 30만 명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략 남쪽에서 15만 명 사망했으니까 북쪽과 합치면 대략 뭐 주먹으로 따져서 이게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라 표현한 것도 30만 명도 뭐 수십만 명이 들어가니까 그럼 요게 세 개가 일치하는 걸로 봐서는 대략 3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합니다. 이게 근데 추정일 뿐입니다. 뭐 그리고 요 기록으로 나온 걸로만 봤을 때.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1918년도에 2만 명이 사망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오보인 것 같습니다.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알 수 없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같은 신문에서 나온 걸로만 봤을 때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물음표가 쳐진다, 분명히. 금년에는 이제 1919년도에는 호열자, 그러니까 콜레라로 인해서 1만 명, 10,000명이나 사망했는데 또 이러한 악성 감모가 유행하여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어쨌든 일단 심각하다. 감모,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한 집안 가족이 온통 모든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왼통이라고 했네요. 베개, 옛날에 누우면은 버개를 나란히 놓고선 이불 들고 다 누웠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이 있으면 이제 각 방에 한 명씩 넣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방이 부족하니까 넓은 방에 쫙 누웠어요. 버개를 이어서 그러니까 쭉 연달아서 눕는 일도 많고 부모나 부인이나 자녀, 부모나 처자를 잃고선 우는 비극도 많았다. 사망자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뭐 온 집안 식구가 다 죽고도 이랬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모두 알아 누웠대. 이렇게 이불을 쫙 놓고 다 누웠대. 자, 슬픈 얘기죠. 우리 조선은 아니지만 바로 이웃집인 압록강 건너에 있는 안동역, 이제 지금의 중국의 단동을 말하는 거기에서는 참으로 참혹한 사실이 이 악성 감모로 인해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참 참혹한 일이다. 여기가 이제 신의주고요. 신의주 건너에
단동이 있거든. 이게 이제 옛날 안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철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철도가 연결되는데 중심지고요. 또 우리나라 경계선이나 압록강 뭐 이게 이 당시에는 대개 번화가 중에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많이 발생된 거 아닌가라고 추정입니다. 다 추정이죠. 그것은 그 안동현, 그러니까 저 중국의 단동의 화장터 부근에는, 왜냐면 화장터는 이제 그 시신을 화장하는 데인데, 부근에는 요새 간모로 인하여서 진화는 이제는 중국 사람을 하는데, 차이나를 이제 그냥 읽으면 진화가 되니까, 그거를 예전에 이제 중국인을 진화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난한 집에서 어린아이가 너무 많이 죽으면서, 참 또 희한하게도요, 이런 질병이 들거나 기근이 들으면요, 가장 먼저 타격받는 데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하류계층이 더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항상 그래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항상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 어린아이 많이 죽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시체를 어찌할 줄 몰라서 내어다 버린 일이 많았다. 참, 옛날 저 거적대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들판에다 버린 거예요. 참, 눈물 날 얘기죠.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거꾸로만 오죽하면 이렇게 했습니까? 돈도 없고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했죠. 이랬다. 이 어린아이들의 시체에는 들깨나 까마귀, 개 가서 뜯어먹고 까마귀 가서 파먹은 거예요. 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죠. 모여서 좋은 장치나 되는 듯이 눈과 코를 찍어 먹기도 하고 사지를 물어뜯기도 하였다. 참.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참혹한 형상은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으며 비린내가 나는 피냄새는 차마 코로 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막 이제 찢어지면서 이제 피가 나오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으면 이 당시에도 이제 안동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단동이 일본이 점령해서 일본이 지배를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국 백성들은 더 비참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게 남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를 튼튼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리면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이거는 다 공통현상입니다.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안동, 즉 중국의 단동이 어땠었나 그 당시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1918년도 10월 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동에 중국인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진화 거리에 고율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뭔가 중국인들에 통해서 발생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안동에 있는 소학교에 있는 직원과 학생들이 감염됐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며칠 뒤에 만철사라고 해서요. 그 당시에 이제 만주 철도를 경영하는 경영회사를 말합니다. 철도회사예요. 되게 큰 회사거든요. 만철사의 그 상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건물이 감염됐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감염됐다. 직원들이 감염됐다는 얘기. 요런 기록이 나와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만주에서 시작되도록 했는데 뭐 어느 정도로 사망된, 뭐 몇 명이 사망된지 모르고 사망자만 나왔다. 이런 얘기. 그러고선 1919년도 3월 달에 다시 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반도에서는 1919년도 봄철에 잠깐 반짝하다가 그냥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안동, 단동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이 당시 1919년도 봄에 1월, 2월 달에 보면은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그렇고 계속 발생이 되고 사망자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번화가를 중심이나 큰 도시들, 뭐 대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계속 발생이 돼요. 그런데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반짝하고요. 그 기록을 보여. 그랬다가 이제 그해 12월 달에 이제 사망자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막 갖다 버리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단동 입장에서는 1918년도도 발생이 되고 그 이듬해 봄에도 발생되고 그해 겨울에도 또 발생되는, 개 연타를 맞는데 우리는 요때 봄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잠깐 하다 끝나는 요런,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지역적인 특성인지 뭐 민족성의 특징인지 아니 한국인들이 김치를 먹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거 모릅니다만 어쨌든 뭐 일단은 구체적인 사실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간단합니다. 1919년도 12월달에 안동이 참혹했다. 다시 나타나서 매우 사망했다. 그 일례로 어른도 많이 죽었습니다만 아이들도 많이 죽었는데 오죽하면 갖다 버렸겠느냐. 그 정도로 생활이 비참했다. 힘들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경제적으로 궁핍된 거를 이거 봐서 금방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매우 참혹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만 잘 살아야 되고요. 나라가 있어야 되고요. 나라를 튼튼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못 살고 나라를 뺏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뭐 그냥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16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